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서토크 불독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윤동현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2년 뒤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의 최인접 국가인 우리나라로선 더 큰 걱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사토크 불독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불독 함께할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수희 활동가는 화상 연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결국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세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서로 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는 약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해양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국제해양법이라는 게 있고 이번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는 바로 이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양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해양에서 우리는 먹거리를 제2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에서 많은 세계인들이 레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곳에 이런 방사능 오염 물질을 배출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이건 결국은 세계인의 식량의 보고 그리고 생존의 터전을 자기 자신이 일본이 책임져야 될 문제를 바로 세계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일본 식민지 경험도 있고 그리고 2차 세전, 세계인들에게는 2차 세전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이번에 일본의 이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는 또 다른 세계인들에 대한 범죄이고 전쟁 행위나 다름없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송우성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바다에 배출하는 방침 발표 이건 이 방사능을 이용한 국제 테러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를 하게 되면 태평양을 돌아서 1년 이내에 우리나라 연안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일본 자신의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또 중국, 미국의 국민 그래서 아시아 또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 50억에 대한 테러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와 또 국민 또 수산업계 시민단체 이 모두 함께 나서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정수희 활동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본 국민, 뭐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의 이제 건강과 생활에 이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반드시 이렇게 막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나 국제사회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마땅치 않아요. 그간에 이제 국제 관행상으로 이제 핵발전소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오염수 이것들을 이제 바다로 이제 방출해 오던 것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어쨌든 뭐 국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서 맞춰서 배출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또 이런 입장들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국제사회가 고민하지 않으면 이 오염수 방출을 좀 막을 수 없다 이런 좀 상황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범죄 행위다, 테러 행위다라고 강하게 또 목소리를 내시면서 비판해 주셨고 또 국제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미미하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원전 오염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처리수라고 지금 일본 정부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 빗물로 스며드는 지하수와 그리고 이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사용한 물들을 지금 그러니까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설로 이제 다 모으고 있어요. 이 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다액종 제거 설비라는 거를 통해서 방사능 물질을 일부를 좀 제거하고 혹은 농도를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걸 가지고 지금 처리수라고 하고 있고 배출하는 것도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활동가님.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를 모아놓고 있는 그 탱크가 예. 지금 현재로 그 1061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매년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 8월 그러니까 작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이게 1041개였어요. 이 1041개에 알프스 처리된 그 오염수가 이제 944개 그리고 세슘과 스트론튬을 정화해서 모아놓은 이제 저장 탱크가 71개 그리고 역삼 투합 처리를 한 이제 담수를 저장해 두는 것이 24개 그리고 오염된 이제 바닷물을 저장해 두는 탱크가 2개 뭐 요렇게 그 작년 8월 기준으로는 1041개 이렇게 되는데 이 저장 탱크 용량이 이 137만 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하루에 한 100톤에서 한 100톤에서 180톤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평균 한 140톤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 125만 톤 정도가 지금 저장이 됐고 그래서 지금 한 90% 이상이 지금 포화된 상태거든요. 예. 내년 가을이나 하반기 내에 좀 포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뭐 오염 저장 탱크를 더 이제 둘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 이유로 지금 이제 그 오염수 방출 계획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염수는 뭐 향후 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뭐 평균치 뭐 얼마 발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실제 이제 태풍이 분다던가 뭐 폭우가 내린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실제 오염수 양이 좀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이 좀 향후 좀 계속 이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에도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염수 저장 공간이 꽉 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양 방류를 이번에 또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어떤 이유로 또 추가적으로 보십니까? 일단 일본은 현상적으로 지금 세 가지 이유를 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의 나오는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다. 예. 탱크가 꽉 찼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처리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오염 물질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 없다고요? 예, 없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 수소의 문제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비일비재하게 그냥 해양으로 내보내고 있다. 따라서 이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처리수 이거 역시 거기에서 방사능의 방광기라는 것이 있고요. 이 방광기라는 것은 오염 물질에 따라서는 방사성 물질에 따라서는 사실은 수천 년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현재 이것은 바로 이것을 처리 단계 제어 시설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에 70%가 넘는 오염 여전히 방사성의 오염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볼 때에 현재의 방법은 일본이
장기적으로 이것을 보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광기를 거치고 그러면서 방사능의 농도를 계속 떨어뜨리면서 힘을 상실게 해서 결국은 내보내는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계인들이 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결국은 아시아 태평양권에 있는 나라와 그리고 세계인들이 결국 이 문제를 일본이 이것을 방류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연대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면은 저장 탱크가 부족하다 했으니까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거든요. 늘리면 되죠. 일본이라는 땅은 뭐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탱크를 더 만들어서 계속 보관을 해야죠. 그것만이 일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일본처럼 이런 일이 우리나라 아니면 다른 나라의 원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다. 그랬을 때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선례가 돼서 이런 방법으로 만약에 해양에 배출을 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 지구에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일본 아토다로 부총리가 바다에 방류하는 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원전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해서 분노가 들끓었었는데, 근거가 이제 삼중수소입니다. 한국이나 중국도 바다에 방류하고 있는 이 삼중수소, 그것보다 양이 본인들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중수소 왜 우리만 문제냐? 본인들의 이 방류에 대한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자, 먼저 삼중수소에 대해서 정수희 활동가님 설명 좀 해주세요. 삼중수소는 수소의 동위 원소입니다. 이 수소랑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중성자수가 이제 하나 더 많아서 무게가 조금 다르고, 근데 이게 물과 성질이 비슷해서 이제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혹은 뭐 우리 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양 생물이나 이렇게 이렇게 물에 이제 반응을 하는 것들을 이제 만났을 때, 물이 아닌데 이제 물과 같은 이제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물과 같은 이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거기서 이제 방사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좀 영향을 좀 받는다라는 건데요.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서도 사실 좀 발생을 하는 물질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핵분열 과정에서 이게 다량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발전소나 뭐 핵 재처리 시설에서도 이제 삼중수소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것을 해양이나 공기 중으로 이렇게 다 배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방출한 삼중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방출하는 삼중수소, 그러니까 3년에서 4년씩 이렇게 모으게 되면 현재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보관 중인 삼중수소량과 비슷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가 이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삼중수소 배출을 포함을 해서 기본적으로 오염수를 이제 다 배출을 하고 있는 게 좀 국제 관행이라서, 좀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문제들도 좀 함께 들여다보고 좀 근원적인 이제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해외에서도 삼중수소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전 사고가 난 곳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삼중수소를 방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염수 내에서도 다른 방사성 물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 다액종 제거 기술 장치, 아까 얘기했던 알프스에서 방사능 물질을 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62가지 핵종을 제거를 한다고 해요. 이 시설이, 이 설비가. 이론상 삼중수소만 남게 된다는 뜻에서 삼중수소 오염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 이 삼중수소 오염수 안에 삼중수소 이외에도 다른 이제 방사성 이제 물질이 대량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게 좀 사실이 좀 발견이 되어서 도쿄전력이
급히 뭐 해명을 하고 재처리를 약속한 뭐 그런 일이 과거에 좀 있기는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역시나 이제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 도쿄전력이 이제 발표한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제 이 처리수, 우리는 오염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처리수 안에 이제 남아있는 이제 방사성 물질이라는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해봤었을 때, 삼중수소 이외에도 스트론튬이라든가 혹은 뭐 탄소 14라든가 인체에 이제 그 섭취되었을 때 이제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제 방사성 이제 물질들이 기준치의 수십 배에서 이제 수백 배 이상의로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실제 이 수소 제거, 다액중 제거 장치가 알프스가 실제 이제 많은 이제 그 방사성 물질을 좀 걸러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건데, 예. 좀 이 상태로 지금 뭐 다시 배출이 이제 결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일본도 인정을 했습니다. 제거 기술을 거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일본도 예. 이미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의 방사능을 현재 다액 제거 기술을 통해서 안정성을 담보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은 이미 확인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말은 합니다만 안전하다고 그렇죠. 확실하게 지금 증명을 못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증명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삼중수소 결국은 희석시켜서 내보내겠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뭐 희석이 된다고 이 물질이 주스도 아니고 토마토 주스도 아니고 과일 주스도 아닌데 이건 네. 희석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희석되는 물질이 아니고 결국은 몸속으로 들어가서 방사성 물질로 변화하면서 몸 안에서 결국은 피폭을 일으키는 물질이 바로 이 삼중수소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물질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위험한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저는 결국은 일본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또 호도하면서 이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돈을 아끼겠다는 겁니다. 이 돈을 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최초에 일본은 사고가 났을 때 그 해 일본에서는 뭐 얼마라고 했더라고요? 한 58조 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58조 원이면은 이 사고 전부 다 수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지나고 나서는 한 210조 정도 들겠다. 그러다가 프랑스가 같은 해에 한 2013년도인가 같은 해에 프랑스가 아니다. 한 580조 정도 들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비용이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돈을 이번 결정에서는 결국은 일본이 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이 문제를 세계인에게 결국은 뒤집어 씌우는 예.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검토까지 지시를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내놨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어찌 보면 노골적으로 지금 일본을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속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처리수고 안전한데 우리나라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정수희 활동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그 핵발전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 이제 나라,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실제 핵발전소도 이제 계속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의 그 오염수 배출을 사실 막는다라는 것은 뭐 스스로 자기 목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핵발전을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고 이제 문제가 없다고 이제 하는 입장이어서 미국은 뭐 당연히 이걸 좀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이 되고요. 예. IAEA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그러니까 핵발전을 사실 장려하는 국제기구예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규제기관도 그렇고 IAEA도 그렇고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적합하게 절차에 따라서 배출을 하면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 나라와 기관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고 막을 이유가 없다. 이들 기관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오염수를 이렇게 배출을 하는 일, 과거에는 그 고준액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핵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1993년까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동해에 핵 폐기물을 이제 버린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는 액체와 기체 방사성 폐기물을 바깥으로 이제 바다로, 그리고 이제 공기중으로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적으로 이게 비윤리적이다. 그리고 이제 안전에, 혹은 국민들과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양 투기가 금지가 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오염수의 배출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핵발전을 이제 지지하고 이제 독려하고자 하는 어떤 국가와 그리고 이제 기관의 입장에서는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기본적으로 좀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먼저 마셔보고 요리해보고 빨리도 해봐라라고 했는데, 네, 미국과 IAEA는 개입 않겠다,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전 세계인의 생명과 그리고 안전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미국과 이 국제 기구가 그야말로 너무나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사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나 이런 거 볼 때 어쨌든 일본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입장이 있고, 특히 이 IAEA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사실은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리고 또 돌려야 유지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미국의,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 기구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분담금을 상당히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또 이 기구는 정치적이면서도 경제적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이 문제를 이번에 입장을 밝혔다. 결국은 이 두 나라와 기관, 이 기관과 그리고 일본은 이후에 세계인들이 어쨌든 연대를 통해서 좀 고립시켜내고, 사실은 기후 위기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취해왔던 국제사회에서, 국제회의에서 취해왔던 그 입장들을 보면은 결코 세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을 돌린 적이었죠. 최근에 와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 기구라는 IAEA는 결국은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선택한 거다.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이다라고 그러네요. 봅니다. 자, 송호석 의원님도 한 여당 의원이 가스라테프트 미락 현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이 수산물 세계 1년 1인당 평균 소비 양이 한 20kg 정도가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1년에 한 67kg 정도를 소비하고 있고요. 미국이 한 23kg 정도를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소비량이 적어서 미국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방사능과 관련돼서 과잉 반응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가 방사능에
통해서 입은 피해, 이게 굉장히 그 경험이 크고 아주 깊습니다. 2차 대전 때 그 원자 폭탄에 의해서 피폭자 피해도 경험을 했고요. 또 그 체르노빌 원자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가 피해를 확인한 바가 있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 세세 손손 누누이 어디까지 그 피해가 확산될지 사실은 그 부분도 분명하지가 않을 만큼 피해가 깊습니다. 이 방사능이 한번 오염이 되면은 말이죠,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피해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다에 방사능이 오염된다라고 하면 결국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우리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 원전 오염수만큼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적으로 불신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액종 제거 기술에 대한 부분도 지금 완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일본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지금 내놓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염수는 다른 방사능과 달리 보관만 잘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관 상태에 있으니 이것을 보관을 하면서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밤감기가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 한 12.5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12.5년 정도 되면 우려하고 있는 삼중수소에 대한 그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거죠. 또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기술들이 또 고도화되게 되면 처리 기술의 향상에 따라서 이 오염수 처리를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손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위 미국, 또 일본, 또 세계 기구라고 하는 IAEA 쪽 같은 곳에서 소위 인류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지금 당장 멈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남 거제 구조랑 앞바다, 어선 50여 척이 큰 원을 그리며 시비를 시작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는 경문을 내건 어선들은 이제 줄지어 내달립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며 생업을 잠시 접고 시위에 나선 겁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도 300여 명의 어민들이 어선 150여 척을 타고 나섰습니다. 여수 국동항을 나선 어선들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바로 앞 장궁도 일대를 돌며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남해안 어민들은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우리 수산업이 괴멸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만약에 방류까지 갔다 하면은 전 나라가 우리 식생활에도 엉망진창이 되는 엄청난 재앙이라고. 그러면서 일본이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사선 오염수 안전하면 일본 너희들이 먼저 마셔봐라!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얼마 전 남해안에서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문제가 이제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했다고 보거든요. 송호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9일에 거제에서 어민들이 모여서 규탄 대회를 했는데요. 일본 원전 오염수의 해상 방류를 근본적으로 즉각 처리하라, 이런 요구를 했고요. 방출 결정이 처리될 때까지 일본으로부터 해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라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민 가구가 전국적으로 약 한 10만 가구 정도가 되고요. 경남에 한 17,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 65세 이상의 그 고령자 비율도 37.5% 정도
또 1인 가구가 21.7% 된다고 합니다. 근래 또 연근의 어업이 생산량 자체가 11년 대비 19년도 비교를 하니까 한 26%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원양 어선에 대한 경우도 이 선박의 선령 이게 26년이 지난 게 84%에 이릅니다. 또 외국인 선원들이 지금 한 75% 정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이 되고 또 해양의 수산 자원 자체가 고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어민들의 생활터전 자체가 영구히 사라지는, 그래서 결국 공포에 가까운 충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이 이제 2년 뒤에 바다의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결정을 했었는데 일본 말대로 만약에 처리수가 아니라 이제 오염수라면 우리나라 바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말 좀 우려 섞인 이제 궁금증도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또 해로울지도 걱정이 됩니다. 활동가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오염수를 배출을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바다로 이게 나가게 되면서 해류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예. 일반적인 이제 해류 흐름에 따르면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러니까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북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이거 미국 섬으로 이제 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그 해류를 타고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서 이제 한반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이제 그 한국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제주 앞바다에 오는 데까지 한 4년 정도 걸린다라는 것이 그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제 실제 그것과는 달리 한 7개월 만에 제주를 거쳐서 동해안까지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작년 10월에 독일 그 헬름홀츠라는 이제 해양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가 7개월 후에 제주도 인근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18개월 뒤에는 동해안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좀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연구에 따르면 또 오염수가 또 한 달 만에 뭐 이렇게 그 서해로까지 이제 유입이 된다 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그 오염수가 해류에 따라서 그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어쨌든 뭐 짧게는 뭐 수개월, 뭐 많게는 뭐 한 4년 뭐 이렇게까지 좀 다양하게 지금 좀 전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 오염수의 이동으로 인한 그 이렇게 바다 영향이라고 좀 본다면 또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실제 그 물고기들은 해양 생물들은 이렇게 뭐 국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회계성 어류라고 그 일본 해역과 한국 해역을 오가면서 이제 그 생활을 하는 이제 어종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그 뭐 오염수 도달이 뭐 우리나라에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회계성 어류를 회계성 어류가 이제 그 돌아다님으로 하고 돌아다니고 그것을 이제 뭐 우리 그 어민들이 그 잡아서 어쨌든 우리 식탁에까지 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뭐 쉽게 볼 수 없고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소비자들도 어류를 구매할 때 일본산 많이 기피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수산물 안전 검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송호석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수산물에 대한 그 안전 검사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보면 해역에 대한 지금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유통 단계에서 어떻게 안전 검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해수부에서 방사능 오염을 모니터링하는 해양 방사성 물질망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총 71개소에 대해서 해수, 또 해양 생물, 그다음에 해저 퇴적물에 대해서 6개에서 7개 항목에 걸쳐서 1년에 한 4회에서 6회 정도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경남에도 4군데가 있습니다. 2개소 정도를 더 늘려달라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다행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해상에서 특이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 따른 그 해산물의 방사능 검사 부분은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해서 40여 종 정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만 통계를 보면 한 2,699건 중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예. 또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2013년 9월부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 4월 22일까지 총 6,134건 중에 반송 처리된 게 5건, 미량 검출로 통관된 게 131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상남도에서도 수산물 안전 기술원을 통해서 지금 고등어 등 그 33개 품목에 대해서 요오드, 세슘, 방사능 물질에 대한 검사를 매년 한 150건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걸 향후에 한 300건 정도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수산물 위생 안전에 관련돼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라든가 또는 수산물 유통 이력 그 관리제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의원님? 이제 무엇보다도 그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그 일본 국내 여론을 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특히 일본의 수산업계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기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 이런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일본의 수산업계의 여론을 좀 만들어내는 그걸 통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방침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희자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뭐 저 역시도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의 그 결국 이런 걸 보면 일본의 이 행위가 결국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결국은 대응에 대한 지출, 경제적 부담을 결국은 우리가 떠안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저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과거에 없었던 검사를 더 해야 되고 과거에 하지 않았던 검사를 해야 되니 돈을 지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위기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결국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이 해류의 흐름은 결국은 해류를 통해서 결국 우리 연안 뭐 여름이면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결국은 이런 국민들의 친수 공간에 대한 해양과 관련된 친수 공간에 대한 위협 결국 이건 전 국민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에 결국은 이건 수산물에 대한 관리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해양 전반에 대한 관리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역시 일본 수산물을 전체적으로 수입 금지하는 이러한 조치를 빠르게 해야만이 일본 국민들의 심각성도 더불어서 세계인들과 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연대 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수희 활동가님도 추가적인 말씀 있으실까요? 정면적으로 뭐 지금 몇 개 현에 대해서만 이렇게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 이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이제 금지하겠다, 라는, 그런 이제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유통 단계를 또 국민들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정보들을
공개해 놓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일본 정부가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도쿄전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정부 역시나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 내용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 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 그리고 정보들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좀 국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혹은 뭐 쉽게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경제적인 문제도 안고 있고요. 건강에 대한 문제까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방류 자체가 문제라면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먼저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송하겠다고요. 예.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이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속적이면서도 끈질기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사실은 뒤늦게 어쨌든 대응 체계를 민과 간이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역시 그 이상의 수준으로 긴급하고 빠르게 시급하게 이 문제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나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막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보다는 이 방류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 재판을 통해서 이 대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은 역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앞장서 이 문제를 막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에 우리 반도체 수출 금지 일본으로부터 이런 조치를 당했을 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걸 대응하면서 결국은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대응책을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도 있을 거고 또 고민해야 될 지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부의 대응은 또 대응대로 또 민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또 민간에서 또 수산업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또 수산업계에서 각층이 한 마음으로 공동 대응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고 그 이상의 수단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수희 활동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소송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제 이렇게 재판 어떤 기구에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하는 기관이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볼 거잖아요. 그 기관이 결국 IAEA예요. 핵산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방출을 한다면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 기관에 이제 문의를 할 거고 결국 이제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조금 끌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사실 또 엄밀하게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뭐 해양수 오염 방출을 뭐 시점을 늦춘다던가 혹은 못하게 한다던가 이걸 좀 사실상 좀 불가능한 방법이지 않은가. 재판 결과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이 좀 사실 좀 개인적으로 저는 안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본 정부에 이제 제지를 갈 수가 있는가라는 측면도 사실 좀 회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재판도 재판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좀 할 수 있는 좀 다른 방안에 대한 충분한
제재 조치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 정부가 그 인근에 있는 그 뭐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그 다른 나라들과 함께 좀 공동의 좀 보조를 좀 맞춰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분께서 오늘 하시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말씀, 마지막 마무리 말씀에 담아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하나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본의 삼중 수소라든지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얘기를 주로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원전에서도 삼중 수소가 해양으로 대기로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소량이긴 하지만 방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원전에서 다 그렇습니다. 특히 올 연초에 우리나라 월성 원전 지하 배수로에서 삼중 수소가 기준치 18배 이상이 검출되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에 결국은 저희가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 원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요한 에너지 정책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정부의 정책이 그리고 세계의 원전 정책이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만이 이번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하나의 장기적이고도 미래의 희망적인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어서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원전 오염수의 해상 방류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미 우리 그 해산물에 이 방사능 검출 이런 사례들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발표한 자료 결과 발표 자료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외양에 있는 해수가 우리 연안 해수하고 이렇게 교류가 잘 되지 않는 굉장히 좀 아주 그 교류가 늦는 정체성 해역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도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저희 경남도의회에서도 4월 22일 날 저희 임시위에서 도의원 그 전원이 찬성을 통해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방침을 처리하라라고 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고요. 또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우리 그 수산업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해양의 오염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받게 될 그 막대한 피해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정수희 활동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고준액 폐기물 문제를 지금 우리나라가 뭐 재검토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도 한데 이처럼 그 핵 폐기물 문제는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볼 때 사실은 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문제를 좀 핵발전소를 계속 이제 가동하면서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번 그거를 좀 교훈 삼아서 좀 핵발전소에 대한 좀 근본적인 좀 문제의식들을 좀 우리가 좀 다 함께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당장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자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는 일입니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토크 불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